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설날 직전, 설날이 크리스마스 직전에 증시 각도기 TV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만나뵙기 어려울 것 같고요. 온라인 그냥 그 녹화 방송으로 아침 방송을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웬 날벼락입니까? 아주 날벼락이었는데 그나마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시장은 반등을 조금 했어요. 그나마 반등을 조금 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거는 좀 다양한 점인데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 아직도 좋은 뉴스가 그렇게 무섭냐? 아직도? 네. 이겁니다. 오늘 장 한마디는. 자, 미국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 GDP 수정치가 상당폭 개선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연율 3.2%가 나왔습니다. 1분기는 마이너스 1.6%, 2분기는 마이너스 0.6%였는데요. 무려 3.2% 나왔습니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수준보다 더 높게 올라가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준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지고 있고 지표들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 연준이 터미널 레이트를 5%대 아마 놓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시장이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는 주식시장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채권시장 얘기를 드릴 텐데 채권시장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또 지금은 휴가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약간 미국도 빈집이에요. 빈집이라서 매수매도 세력이 한쪽으로 쏠리면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개인 소비 지출이 2.3% 증가했습니다. 잠정치 1.7이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요. 2분기는 2.0이었습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도 좋고요. 그렇다면 미국 소비는 여전히 강력하고 GDP도 좋아. 그러니까 경제도 나쁘지 않고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연준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 긴축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거기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은 고용도 좋았습니다. 자, 고용 상황들 한번 살펴볼까요? 고용들이 얼마나 좋았냐면 그동안에 이제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다시 신규 취업 청구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21만 6천 명 나왔어요. 지난번에 22만 2천 명이었, 21만 4천 명이었는데, 예상이 22만 2천 명이었고요. 이 정도면 평균값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늘어났고요. 4주 평균 실업상 청구자 수가 22만 8천 명에서 22만 1,75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실업 청구자 수는 167만 8천에서 167만 2천으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던, 이렇게 우상향하던 그림들이 싹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종합해서 보니까 GDP 잘 나왔지, 소비 지출 성장률 높게 나왔지, 소비 그러니까 잘 되고 있지, 고용도 여전히 나빠지나 했더니 탄탄하지, 이러니까 그러면 연준의 긴축은 상당하겠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언제적 지표냐는 거죠. 3분기예요. GDP가 전기비 3.2% 올라왔는데 2분기 대비 3분기의 지수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3분기 대비, 개인 소비 지출도 3분기입니다. 3분기 대비 3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벌써 이미 지나간 과거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곧 개인 PC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얼마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이코노미에서 따온 자료고요. 지금 계속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5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4.7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4.7. 그래서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근원이고 이거는 일반 피스입니다. 이건 6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근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근원이 네.
네, 5%고 요 다음번에 4.7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4.7 또는 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오늘 나왔던 이 분위기는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뭐 그건 뭐 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3분기까지의 지표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다른 지표들 지금 11월 달지 지표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 선행지수 나왔고요. KC 페드 종합지수, 캔사스시티 여느 제조업지수 이런 것들이 11월치가 나왔는데 얘는 다 별로였어요. 선행지수는 지금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이번에 1.0%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13.5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지난달엔 마이너스 0.9였어요. 계속 선행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행지표가 떨어지면 나중에 동행지표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행지표가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동행지표가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지금 선행지표들 계속 떨어지고 11월치가 그 다음에 KC 페드 종합지수는 12월치는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9로 더 나빠졌습니다. 캔사스시티 여는 제조업지수 12월치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으로 더 나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3분기 지표 보고 야 연준이 긴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옛날 얘기라는 것이죠. 시장은 어쨌든 충격을 받았고 약간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는 빈집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기술주들 특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나 변수 중에 하나는 우린 유가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변수 중에 하나는 역시나 휘발유 가격이다. 하는데 저희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또다시 빠지면서 굉장히 그 쭉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미 가솔린 평균 가격이 제가 어디 방송 가서 가솔린 가격이 7달러에서 지금 3달러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잘못 드렸는데 캘리포니아 최고가가 7달러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 가격은 5달러 선이 최고였는데 지금 3달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초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도 가스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죠.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천연가스 따로 뽑았나? 원자재 가격으로 한번 보시죠. 이건 어제 거고요. 97은 어제 얘기고 오늘은 얼마냐면 91입니다. 오늘은 91이에요. 예.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100도 아니고 91까지 큰 폭으로 지금 빠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분기 지금부터 해서 내년 1분기 사이에 이런 그 모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거 를 감안해 보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늘 생각했던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긴축을 한다는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또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회로 돌리는 게 아니고요. 지표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우리 눈에 뻔히 보이니까 데이터 디펜던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미국 시장은 아주 쪼그라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애플하고 반도체하고 항상 같이 가는데, 오늘 반도체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반도체를 박살 난 데는 마이크론이 있었죠. 어제, EPS는 예상보다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에서, 오늘장에서는 어제 장마감호 그런 발표를 하고 났었는데, 훨씬 더 나쁘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본인 자체는 그렇게 크게 안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는 3% 정도 빠졌으니까 그냥 소소하게 그냥 빠졌는데 이 다른 것들 보세요. 여기 이제 지금 엔비디아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만 주요 기업들하고의 하락이 장난 아닌데 특별히 장비주들이 미친 듯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는 장비를 정말 갖다가 많이 쓰는 회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장비 업체들한테 최고 고객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텔, TSMC 이런 회사들 아니겠습니까? 뻔한데 그 중에 주요한 업체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내년도에 10% 임원을 감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 실적도 예상보다는 좀 하회했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거 진짜 안 좋구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 자체가 아주 폭락을 했죠. 4.2%나 빠졌는데요. 정작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체는 그동안에 못 올랐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4%밖에 안 떨어졌습니다만,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7.8%, 램 리서치 8.6%, KLA는 5.7%나 빠지는 흐름 보여줬고, 또 엔비디아도 7%, AMD도 5%대의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반도체 주식들이 박살이 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자, 이 주식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없게 매일 만드는데 엄청나게 빠졌죠. 테슬라가 오늘 그 전에 안 빠졌으면 몰라도 추가로 무려 8%나 빠졌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올지 몰랐는데 125달러가 왔고요. 자, 일단 모델 3와 모델 Y를 7,500달러씩 할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몇 가지가 해석되죠. 판매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그동안 테슬라가 구가해왔던 성장률이 꺾이겠구나, 이런 상상을 시장에서는 할 수 있죠. 그 상상력이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것이다 볼 수 있겠고, 또 마진도 축소되겠구나, 그 높았던 마진이 이제 꺾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마 대주주가 또 팔았을까?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마진콜이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걸 봐서는 쉽게 얘기하면 신용 매수 자들은, 지금 테슬라를 신용 몰빵 친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200달러 깨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00달러 깨졌다고 오 좋아 기회야 이러고 190달러 깨질 때 풀 신용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이 하락폭이 이제 마진콜 나오는 가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식이 굉장히 사고 싶으실 때는 항복 표시를 보시고 사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항복 표시는 거래량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줄어야 항복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MC 엔터도 우선주를 매각해서 자본 조달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15% 폭락을 했습니다. S&P는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고요. 이런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특별히 심했고, 의외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에너지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에너지 관련주들이 2%대의 하락으로 큰 폭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중요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합의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만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법인세를 1%포인트씩 인하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했습니다. 자, 이제 슈퍼개미가 빨리 될 수 있는 2년, 그게 2년 남았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TV와 함께. 자, 슈퍼개미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퍼개미 한번 해보시죠. 중퍼개미 한번. 2년 동안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액이 크면 양도소득세가 커지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 1억 이상, 3억 이상의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면 세율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슈퍼개미 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유예해줘서 일단 감사하고, 개인적인 마음은 기업이 살아야 하잖아. 기업이 살려면 주식시장이 살아야 하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증권거래세는 다행히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도 9억 원에서 1주택자는 12억까지 이렇게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러나 하나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대주주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는 그대로 10억이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개별 종목들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오른 종목은 확실히 나오겠죠. 개별 종목 단으로 주가가 오른 거는 양도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10억 이상 보유자들은 예를 들어 30억이 될까 50억이 될까 우는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10억으로 결정되면서
10억 이상 가지신 분들은 매도를 할 건데 다른 해외보다 이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 먹은 게 있어야지 말이지. 양도 차익은 먹었을 때 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아직 뭐 2년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2년 후에는 여러분 그 5천만 원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소득을 잘 세무사가 하는 얘기예요. 그 5천만 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세금 결정이 확 달라진다. 그리고 그 상계 거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도 상계 거래를 이용하면서 5천만 원을 이용하면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조금 부담이 덜 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5천원이 아니겠지. 3천, 2천, 1,500 막 이렇게 계속 내려오겠죠. 그리고 전원 양도차익 과세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미국 주식처럼 250만 원 이상은 모두 양도차익 과세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할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에 단초가 2년 후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네요. 자, 1번의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3.7%를 발표했습니다. 3.7%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나오면 오늘 발표되거든요. 11월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3.7% 예상하는데 진짜 3.7%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1번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제 올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은 엔화는 강세 방향으로 지금은 급하게 강세였으니까 되돌림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되돌림이 있은 다음에 또다시 방향성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 이 물가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물가를 막기 위한 긴축적 상황으로 1번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채권 동향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채권 동향은 금리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많이 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습니다만 급락을 했습니다만 채권 시장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상황이다. 금융시장이 요동친 날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졌고 주식시장이 떨어진 데는 기술주들이 크게 역할을 했고 연준 긴축에 대한 우려를 주식시장이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은 뭐 그냥 그런데 하고 넘어간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